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재 판결 늦어지죠. 그래서 마음도 답답하고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제 불안하신 분들 오세요. 그 방송을 꼭 보시고요. 오늘 먼저 제가 사실 심층분석 할 마음이 전혀 1도 없었는데 왜 갑자기 심층분석을 했냐, 자꾸 여러분들이 이재명 당대표님이 3월 26일 2심 재판과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을 선고하려고 그런다, 그 프레임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말대로 어디서 막 여러분들이 들었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끝나는구나. 그게 조중동 프레임이고 국힘당 프레임이에요. 마치 이재명 당대표님이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끝난다는 가정을 하에 이재명도 날리고 윤석열도 날린다,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시죠? 왜 자꾸 저들이 이재명 당대표 재판 이후에 헌재 탄핵 심판을 하려고 하냐? 이재명 2심에 유죄가 선고되면 어차피 이재명은 끝난다. 그래서 윤석열도 끝내고 이재명도 끝내자. 그게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대한민국 이재명 당대표는 형사재판이에요. 윤석열은 헌재재판이에요. 형사재판은 3심제입니다. 윤석열은 단심제입니다. 그쵸? 헌재재판은 단심제예요. 윤석열은 한 방에 끝나는 새끼고, 이재명 당대표는 설사 최악의 경우에 유죄가 나온다 그래도 항소를 하면 대법원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26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지만, 유죄가 나와도 3개월이라는 시간, 즉 6월 26일까지 이재명의 시간은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라. 얕은 분석. 나가 이 새끼야. 네가 방송 키고 해 이 새끼야.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자꾸 조중동에서 떠드는, 아니 제가 봐도 저희 시사타파 방송에 오랜 시청자하고 그런 분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와 윤석열 일부 진보라고 하면서 마치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방송하는 인간들 중에 일부가 이재명 당대표의 선거와 윤석열 당대표의 윤석열의 탄핵 심판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야. 그치? 윤석열은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는 끝나는 인간이고, 마치 이재명도 2심 선고가 유죄가 나면 끝나는 거다라는 가정하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원하는 거다? 국힘당이 원하는 거예요. 국힘당 애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2심 선고 나오면 어떤 공격을 해올지 우리가 뻔히 예상하잖아요. 이재명 대선 출마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 돼도 3심 재판은 지속돼야 된다. 진짜 그럴 것 같아?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여론전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들이 여러분들 이재명 2심 유죄다 막 이게 여론전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뭐 때문에 이재명이 유죄야? 공직선거법 위반이래. 공직선거법 위반이 뭔데? 지난 대선에서 TV 토론에서 김문기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마치 이재명 당대표님의 2심이 그 무슨 성추행, 성폭행 이런 사건이면 정말 대통령의 자질도 없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야 계엄령 내리고 내란 내렸던 인간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얼마든지 이거는 프레임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공직선거법 위반은요,
얼마든지 저쪽을 위해서 공격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건지는 알고는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해서 어느덧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 방송을 보시는 지금 3393분 음악방송을 하다가 갑자기 했더니 또 시청자가 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당대표님이 설사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서 박찬대가 이재명 물러나라고 하겠습니까? 정청래나 전현희, 정청래 그러면 그 누구야 최고위원들 중에서 이재명 물러나 2심 이재명 유죄 받았으니까 대권 포기. 아무도 2심과 상관짓지 않아요. 고민정이 무슨 최고위원이야. 어느 나라에 있다가 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국힘당이 이재명 내 반 이재명 선거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응? 제가 얘기하는 건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는 무죄를 확신합니다. 이유는 법이 사람의 생각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왜 법이 내가 모른다고 한 거를 너는 알았을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응? 한덕수 얘기 먼저 드릴까요? 먼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분석은 다 썰이에요. 나만 썰이 아니라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는 새끼도 다 썰이고 헌재에서 나왔는 무슨 정보다 다 거짓말이고 나쁜 새끼들이에요. 저는 합리적인 제 썰을 얘기할게요. 여태까지 헌재가 기본적인 방침이 윤석열 탄핵 선고를 최우선시한다 그랬다가 가장 먼저 뒤집힌 게 뭐냐면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 선고와 이창수 지검장의 탄핵 심판 선고도 원래 윤석열 탄핵 심판 뒤였어요. 헌재 말에 의하면. 그 다음에 한덕수도 윤석열 탄핵 심판을 제일 최우선한다라고 했던 게 헌재의 입장이에요. 근데 최재형을 먼저 선고를 하고 이창수를 먼저 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한덕수를 월요일날 선고한다 그랬죠. 저는 이렇게 봐요. 8대 0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런 인간들이 적어도 요 세 개는 원하지 않았을까? 그쵸?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민선 재판관님이나 문영배 재판관님이나 정계선 재판관님이나 정정미 재판관님이나 김 누구예요? 이런 재판관님들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탄핵은 찬성한다. 정영식이나 김복형이나 조한창이나. 하지만 먼저 이거는 하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시간을 끄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김영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 봐도 정영식이나 김복형이나 조한창이나 저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탄핵에 있어서는 얘네들도 기각에 대한 결정문을 쓸 자신은 없지만 얘네들이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부분들은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기분 좋은 심층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이미 헌재에서는 표가 갈리거나 6대2 또는 5대3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헌재 탄핵 심판을 연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원일치 판결이 안 나와서 연기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전원일치 판결이 안 나온다 그래갖고 헌재는 그 역사적인 책임을 본인들이 지르려고 하지 않아요. 8대 0으로 이미 전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정영식이나 김복형, 조한창의 여러가지 소수 의견을 받아들인 거가 바로 최재해나 이창수, 그 다음에 한덕수를 먼저 하자, 요런 거를 받아줬다라고 생각하시죠.
이제 제 말 조금 신빙성이 있죠. 만약에 최재형이나 이창수, 원래는 헌재가 윤석열을 먼저 한다 그랬거든. 한덕수도 윤석열을 먼저 한다 그랬거든. 만약에 얘네들이 기본적인 룰을 깨고 기각을 얘기하면서도 얘네들이 이런 걸 주장했다 그러면 문영배 헌재재판소장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주지 않죠. 제 말 이해가요? 헌재재판 권한대행은 문영배야. 문영배가 큰 8대0이라는 큰 어떤 최종 거악 윤석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요구들을 받아준다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시죠? 만약에 얘네들이 어차피 탄핵도 기각할 놈들이면 문영배 재판관님이 얘네들이 원래 원칙대로 윤석열을 먼저 선고를 하고 나머지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얘네들은 말은 이거는 전원일치로 가는 게 맞다 하지만 민주당이 어떤 줄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니까 저쪽을 상쇄시키고 나는 저쪽 추천자다.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이창수, 한덕수를 먼저 하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한이 있어도 그 다음에 헌재에서 8대0으로 가자. 저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 않아요?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게 만약에 5대3이나 6대2 나오면 문영배 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 성격을 보면 굳이 이 사람들 이미 이게 결정이 났다 그러면 최재해, 이창수, 한덕수 이거를 기본적인 원칙을 뒤집으면서까지 헌재 재판소 권한대행이 먼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문영배, 이미선은 우리 편이에요. 완전. 이 사람들이 뭐하러 순서까지 엎어가면서 원래 윤석열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했겠냐라고 생각하면 양보를 해준 거지. 양보를 해주면서 나중에 큰 거에 대한 큰 합의를 이미 이뤄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원래 이 시간이면 한 10,000명 정도 보는데 제가 음악방송이라 그래서 좀 들어오시고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 당대표님의 26일 재판과 윤석열의 헌재 심판을 엮는 일은 조중동과 국힘당이 바라는 일이다. 여러분들만큼은 이재명 당대표님이 2심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는 일에 걸림돌은 없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래도 불안하다. 왜 자꾸 시간이 딜레이 되냐? 불만이 있는 8대0에 불만이 있는 이미 8대0으로 가기로 합의는 했으나 8대0으로 가는 불만이 있지 8대0으로 가는데 요점은 먼저 하자. 라고 하는 문영배 재판관님이 어떻게 헌재 수장 권한 대행이 최재형, 이창수, 한덕수 원래는 윤석열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먼저 한 이유는 거악을 정말로 단칼에 처리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합리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화요일날 했던 불안하신 분들 오세요라는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은 진정이 될 것 같으니까 진짜 불안하신 분들은 제가 화요일날 했던 주요 심층 분석을 좀 보셔요. 그러면 왜 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AS 해드릴게요. 헌재의 이번 심판은요 단순히 헌재 심판이 아니라 역사의 법정입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절대 헌재는 내 이름에 5점을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둘째, 87 6월 항쟁의 산물로 어떻게 보면 투쟁의 결과로 지금의 헌재가 탄생을 했고 지금 이 국회가
계엄령의 해상권을 얻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한강 작가가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다. 죽은 자들이 산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전에는 없었던 계엄령의 해산을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게 8760하국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막 불안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만들어진 40여 년 동안의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많은 피를 흘렸고 6공화국 87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5.18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분들도 있었고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분들도 있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헌재가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하는 순간 40년 87 헌법체제의 민주주의 수호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거만 봐도 여러분들은 왜 윤석열이 8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태우 군사정부, 김영삼 노태우 정부를 거쳐가면서도 지켜냈던 87 헌법 체제예요. 그거를 헌재는 단순한 심판기관이 아니라 법률을 따져서 심판기관이 아니라 국정 혼란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민주주의 파괴, 그 두 번째 헌재의 가장 중요한 헌법 수호예요. 윤석열의 계엄령은 그 누구가 봐도 어떤 조갑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요. 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긴 해. 조갑제 정규제가 돌아섰다라고 하면 말 다 한 겁니다. 그쵸? 그 구구 꼴통 조갑제와 정규제가 돌아섰다 그러면 이 내라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 행위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 87가 헌법재판소의 가장 큰 책무는 헌법수호예요. 헌법수호. 헌재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헌재가 왜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해요? 만약에 헌재가 윤석열을 기각시킨다라고 하면 윤석열은 계엄 라이센스가 생기는 거죠. 계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안심하세요. 알겠죠?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딴 방송 가셔갖고 이재명 당대표님과 윤석열 재판을 자꾸 이렇게 연관 지을 때 여러분들 꼭 한 말씀 해주세요. 이재명 당대표님 선거 2심 선거는 원래 26일이었어. 그거랑 왜 헌재 선거 윤석열과 왜 이재명을 동일시해? 안 그래요? 윤석열은 내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역죄를 저지른 놈이고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도 검찰이 어거지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까지 회부된 사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보니까 그렇죠. 왜 나도 잘못 생각했구나. 이재명 당대표는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이야. 정치인들이 항상 고소고발 당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거를 마치 계엄령 내란 쿠데타 일으킨 놈과 동일시해갖고 마치 이재명 26일 선거가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도 끝나고 윤석열도 끝난다. 이거 국힘당 프레임입니다. 절대 그런 거에 빨려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원래 오늘 음악 방송을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그 얘기를 다 듣자마자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요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제가 방송에서 음악 방송에서 심층 분석을 전화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넉넉하게 28일까지 봅시다. 그 어떤 얘기도 믿지 말고 그냥 헌재가 발표하면 헌재 발표하나 보다. 좀 늦었는데 8대 0 나오는 거는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며칠 날 나온다. 뭐 피가 마르고 뭐 그러지만 저는 그러지 않아요. 헌재가 헌법을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힘내십시오.